안녕하세요. 삶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뮤직앤라이프의 허성희입니다. 뮤직앤라이프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분들을 저희 스타디오로 초대해서 열정적인 그분들의 삶의 에너지와 애창곡도 듣고 출연자분의 절친과의 전화데이트, 또 초대 가수의 라이브로 이어지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분은요, 현재 차세대들에게 가수가 아닌 개그맨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예능 치트키 흥버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59년 왕십리 호랑나비로 MBC 10대 가수상, 사나이 가는 길, 불타는 금요일 등 다수 발표곡들이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펑픽처스를 설립하여서 제작자로 변신,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최신곡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를 발표하면서 가수 본업으로 컴백, 또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방송인, 만능 엔터테이너 김홍국, 그의 삶의 향기와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BN TV 허성희의 뮤직앤라이프에 오신 우리 김홍국 가수님, 너무 환영하고요. 설날 특집으로 오늘 좀 이렇게 방송하게 됐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네. 다른 날은 설날 특집 방송이라 아주 반가워요. 민족의 이제 고유 명절이죠. 네, 고유 명절. 설. 이런 때 또 아주 저희 참여할 때 게스트로 두 번째로 오시고, 지금 또 1년에 한 번 오죠. 1년에 한 번씩. 네. 아니 하여튼 그렇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새해 인사 좀 부탁드려볼까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2026년 이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25년 만에 이 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가수로서 활동도 하고, 또 예능에서 연락이 오면 또 들이대야 되고, 여러 가지 올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기 또 제가 응원 가기 위해서. 응원 가시나요? 네, 가야죠. 4년마다 기다리는데. 그래서 올해 저는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아유, 아주 진짜 응원의 박수. 새 출발, 새 기분. 오늘 새날이잖아, 그죠? 그럼요. 너무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홍국 씨는 설날은 어떤 의미로 좀 계시나요? 이게 참 어떤 명절이라는 게 의미가? 이제 설이 있고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양력으로 세는 사람들은 이제 1월 1일 날 뭐 신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음력 설을 더 이제 중요시 여기고. 네네네네. 진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이 이제 때때 옷이라 하네, 뭐 새 옷을 이렇게 사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세뱃돈 받는 의미도 있고. 세뱃돈이 더 빨리 받았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네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설날 하면은 우선 한 살 더 먹는다.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세뱃돈 주겠지, 받아야지. 이제는 줘야 될 판이. 네, 떡국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네. 이제 세뱃돈 이제 받을 나이가 아니고 줄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는 줄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컸으니까. 그러시겠다.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이제 이게 세뱃돈 걱정을 해야 돼. 이거 줘야 되니까. 그래, 맞아. 너무 많이 와도 좀 그래요. 그 얼마나 즐거워요. 그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네네. 이제는 뭐 손자 손녀
그런 것도 있는 분들이 많잖아. 네. 아이 대가족들 많죠. 네, 대가족들이요. 명절 하면은 그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웃음, 추억, 뭐 그리고 흥이. 김흥국 흥이 아닐까요? 아.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이게 흥을 나눠주시는데 타고난 재주인가 뭐 어릴 때 예능감이 뭐 있다든가 뭐 좀 그런 것 같네 저 생각엔요. 근데 이제 명절의 또 의미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지만 이제 시골 고향인 사람들은 그 이제 뭐야 부모님도 만나지만 이 형제 네. 그 친척들을 만난다는 그런 그 설레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고향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서울 보면 그냥 일용이 도시 아무도 아니, 없어. 통통 비어 있는데 통통 비어 있는다.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네. 부모님 뵙고 또뭐 고향 그 뭐 친척들이나 형제들 보고 오면은 마음이 한결 좋죠. 안 가는 것보다. 아, 진짜 근데 우리 김은국 씨도 서울이잖아. 저도 서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향 간다 다들 건데 우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솔직히 몰라. 근데 이제 오히려 텅텅 비니까 아우 이제 살 두통 운전을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알려드릴게요. 고궁 가면 돼. 고궁. 아 고궁. 고궁 명절 때 그 무료 개방이고. 그럼 무료예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번에 고궁 가야 되겠다. 영화 한 편 봐야죠. 영화. 아 진짜 우리는 빅데이가 싫어. 사실 뭐 설날 뭐 크리스마스 뭐 하여튼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은 싫어하는 거예요. 저로선 그래요. 환경이. 아직도 혼자 사세요? 네. 아니 외롭겠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지. 처음서부터요? 네. 그래서 저는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해를 못하고 언제가 방학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나 지금 방학하잖아 그러면 몰라. 혼자 사는 가수가 많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러고 싶어. 싱글 가수님들을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런 빅데이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가족들이 없으면 더 좋고. 그저 현숙이 연락하세요. 현숙이. 아 현숙이는 부모님 이제 다 저기 하셨나? 아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결혼 안 했어요 현숙이도? 안 했잖아요. 맞아 그때 예. 언니 나도 혼자야 그때 그랬는데 그게 오래됐거든. 김한선이도 안 했을 거예요. 완선이 씨도. 맞네. 그럼 많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이선이 갔다 왔나? 참 명절 되면은 가족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마음으로도 즐거운 거고 진짜 저도 이제 이번에 고궁을 가야겠어. 고궁. 좋아요. 경복궁 뭐 이런 데 가서. 네. 그리고 이제 뭐야 공연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가수지만 우리가 이제 클래식 공연도 좀 보러 가고 국악 공연도 좀 보러 가고 뭐 공연 많을 거예요. 저기 뮤지컬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럴 여지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할 일이 많아. 김국 씨 하면 일단 조용한 모습은 상상이 안 되죠. 혹시 집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근데 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이게 들어보면 네. 밥상을 차려주면 밥은 안 먹고 젓가락 숟가락 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가 되려고 저래. 그래서 드러머 드럼도 치게 되고 뭐 깽가라도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듯이 이제 흥이 넘치고 그래 맞아. 그 뭐 에너지가 많아서 그걸 발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네. 저 월드컵 응원단장이 됐죠. 그렇지 맞아요. 그럴 정도가 그 옛날에 보면 대학교 그 응원 단장님도 보면 뭐 굉장해요. 네. 여자는 뭐 취업을들 뭐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하는 거야 그런 게. 오늘 많이 웃네 진짜. 김국 씨 하면 축구 인생. 네.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 네, 이 추운 겨울에 축구를 하세요? 지금도 축구합니다. 매주 목요일, 뭐 토요일 축구를 제가 안 했으면은 큰일 나죠. 아니 그리고 또 드럼 아까 조금만 전에 우리 드럼 얘기를 드럼도 연주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그건 저 김건모가 나를 살려주고 떠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 6년 만에 컴백했다는데. 김건모 씨가요? 이제 그 뭐야 옛날에 그 SBS 판타
스틱 듀오인가 판 듀오라는 프로에서 네. 김건모랑 친했거든. 같이 이제 소주 먹고 막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형 내가 59년 아니면 내가 부를 테니까 형이 드럼 치래.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가수 한 20명 이상 패널 나가는데 그 뒤집어졌지. 내가 방송에 드럼 치는 모습 처음 보여준 거예요. 김건모가 내 노래 하고. 내가 어디서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유튜브 봤어. 봐가지고 김건모 씨가 노래를 엄심이 노래를 하시고 우리 흥국 씨가 드럼을 하시는 거. 그거는 완전히 세계적인 작품이죠. 김영국 씨를 이야기할 때는 무대에서 모습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조용히 이어가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놀랐어요. 이거 보고. 바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네. 저도 처음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봉사활동 근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제 성호 스님이라고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종로 3가 탑골공원에 거기지. 원각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자원봉사분들이랑 그분들은 이제 매일 옵니다. 매일 아침 점심 매일 360을 매일 오는데 매일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전 이제 11시 반에서 12시 반 그러니까 줄 씁니다. 그 시간 되면 점심 드시려고 한 500분 600분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무료 급식 맛있는 음식을 내가 이렇게 떠드리죠. 근데 몇백 분을 얼마 정도나 그렇게 하세요? 한 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이구나, 몇백 분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럼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어떤 분이 쉬운 거 아닌데. 당신도 노인 아니야 그러는데 여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래서 또 저 새파래. 저 젊어요. 웃게 되잖아. 당신도 급식을 깨라 당신도 받아 먹. 나 그런 얘기 듣고. 이거 참. 아주 젊어요. 이거 참 야단났네. 그 노래 생각이 난다. 그 노래인데. 이거 참 야단났네. 청바지 아가씨에 뭐예요? 와, 웬일이야. 이거 참. 근데 그분도 그래. 참 그런 때는 모른 척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줘야지. 호랑이 반갑습니다 하고 그럼, 맛있게 드시면 되지. 그럼. 당신도 내려와서 같이 먹어. 그건 너무한 것 같다, 진짜. 괜히 또 반가워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 연예인 보기가 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급식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람 그러니까.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친해지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무료 급식 이제 하시면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남다른 그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그 고령 인구,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에 이제 그렇게 오는 이렇게 봉사단체 분들이 많을 걸로 보는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진짜 이분들이 하루 3끼를 드시려면은 오갈 데도 없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아침에는 이제 주먹밥을 드리고 점심에 이제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또 마음이 아픈 게 저녁은 또 어디서 드시나 이런 거 볼 적에 진짜 우리 노인 이 고령화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 아픈. 저희도 다 말을 안 해 그렇지 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또 그분들은 또 특히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겠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저도 조심해야 돼. 저도 혼자 살아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집에 맛있는 밥 많잖아요. 반찬도. 그렇지. 그거는 좀 조금 다르지.